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가장 주목받는 당선자이지요. 바로 세월호의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후보를 모시고, 후보가 아니네요, 이제 당선자를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려요. 야, 전 사실 이게 선거, 그러니까 영입되셨을 때, 네. 그러니까 뭐 혼자서 그 배낭 하나 메고 과연 저분이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해내셨어요. 네. 우선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가장 마지막에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선거 자체를 치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짜 은평갑에 가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요. 예, 이미경 의원님 통 크게 저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지원해 주셨고, 네, 또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흔쾌히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님이 또 통 크게 이제 단일화를 수용해 주시면서 네, 그런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그냥 선거를 끝까지 잘 치를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기쁘다, 이게 제 소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뵀을 때는 선크림도 바르시고 뭐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박주민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박주민이 돌아왔어요. 외모상으로는 네. 다시 또 세월호의 변호사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네. 아침에도 일정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침 6시부터 라디오 인터뷰하고 이제 방송 인터뷰 2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이제 야유회 가신다 그래서 인사 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급하게 여기 온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당선증은 받으셨어요? 당선증은 사실은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데 저도 일정이 계속 있어서 요거 끝나고 가서 받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선증이 다른 그 어떤 물론 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세월호의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에게는 그 당선증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6월 국회부터 시작을 하실 네, 텐데 맞습니다. 네. 좀 이 당선증이 갖는 의미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입당하고 출마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해서 또 새로 배우게 된 것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축으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은평 발전이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은평 갑구가 은평이 네. 굉장히 많이 그 정체돼 있어요. 활기를 낙후돼 잃어가고 있죠. 있고, 예. 네. 솔직히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가 서울이 맞나 네. 이런 정도. 그래서 뭐 은평 토박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더 절절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토박이가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세월호 같이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좀 더 진전을 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에 따라서 좀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일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네. 지금 뭐 보좌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주의 실질화, 보좌진 구성 뭐 이런 것에서 그럼 세월호 가족들이 좀 함께 하게 되나요? 뭐 보좌진 구성이나 이런 데 농담을 막 하세요. 자기가 들어오시겠다. 근데 뭐 심각하게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도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네. 보좌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식으로 보좌진은 좀 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세비를 일부를 좀 털어서 네. 정식 보좌진은 아니더라도 제가 고용할 수 있으면은 괜찮으신 분들 좀 고용해가지고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진용을 좀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주민 당선자의 그 세비 개인 세비를 털어서 네. 보좌진을 더 월급을 더 주고 구해서 더 네. 많은 인력을 통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많이 해보겠다. 더 많이 해보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꾸리려고. 그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려 14일 동안의 대장정이었어요. 네, 선거운동 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예.
평소에 또 안 해보던 일이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회활동을 11년 동안 하면서 제 일을 했다기보단 다른 분들 일을 해드리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저는 사건을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가족분들 도와드릴 때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같은 걸 해도 제가 내용은 준비해드려도 기자회견 같이 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맞아요. 항상 예. 뒤에 있었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건을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예. 항상 다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를 파는 거고 저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한 거죠. 좀 낯선 민망한 경험. 굉장히 민망하죠. 그러니까 제 입으로 저를 막 홍보해야 되는데 예. 보좌진들은 서울대 나온 걸 예. 어필해야 된다. 서울대 나온 거를. 대원외고 나온 걸 어필해야 된다.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낯설고 그동안은 어색했죠. 막 대원외고 나가는 게 뭐 서울대 나온 게 뭐 솔직히 자랑이야? 그건, 뭐 이제 이런 생각하셨을 약간 거 오히려 아니에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네. 먹힌다고 하니까 예.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누구하고 친하다 내가 어. 그런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지역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또 알량한 박원순 시장. 시장님과의 알량한 그 친분을 또 네. 친합니다. 이러면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근데 사실 뭐 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부끄럽고 그런데 또 이제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이번에 봤더니 그 선거운동에 세월호 우리 가족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경근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그 인형 탈 쓰고 네, 했던 맞아요. 분이 네. 그 바로 저기 누구 아빠입니까? 영석이 영석이 아버님. 아빠, 네. 영석이 아빠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박주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19대 국회 때 그 많은 고충을 겪으셨잖아요. 그 고충 중에 핵심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당에서 잘 수용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 편하게 말할 의원 하나가 없다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당시. 그 정도로 그 국회에서 국회와 관련돼서 겪은 고충이 좀 크셨는데 네. 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유영근 집행위원장님도 글 쓰셨더라고요. 박주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겠냐 하나가 들어간다고. 근데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생긴다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큰 그게 된다라고 글을 쓰셨는데 그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시간 좀 잡아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 방에 그냥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세월호 유관자들이 박주민 캠프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들이 막 인형 탈 쓰고 막 이런 선거 운동도 아버님들도 색다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봤더니 그 개인 그 뭡니까 저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차량을 운전해 주셨던 분도 네. 세월호 잠수사 민간 잠수사였던 네, 김관홍 김관홍. 잠수사였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박주민 후보가 당시에 부탁을 좀 해서 좀 아니요, 도와주십사 저 했던 김관홍 잠수사님 같은 경우 제가 성함은 들었지만 네. 제가 이제 은평갑에 공천되고 나서 처음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은평에 산다. 아하. 네, 도움을 주고 싶다. 네. 그래서 딱 봤는데 첫인상이 네. 깍두기라고 부르죠 보통. 조폭? 잘 썰어놓은. 조폭?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조금 얘기 나눠도 보니까 굉장히 선량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네. 도와주시겠다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미경 의원님의 선거운동 조직을 제가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근데 남은 자리가 이제 그 차량 운전이었는데 예. 그걸 부탁드리는 게 실례일까 하다가 그냥 이분이 진짜 진정한 뜻이 있으면 받아들이시겠거니 해서
던져봤더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운전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거라도 해야 된다면 난 하겠다라고. 갑자기 김구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 해방된 조국에서 문지기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의 힘이 결국에는 그 박주민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세월호의 승리다. 네. 네,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화이팅. 겸손의 끝판왕 박주민 당선자 화이팅. 뭐 이렇게 정봉주 의원을 한번 만나서 깔때기 좀 배우세요. 박주민은 절대로 어리버리하지 않다. 생긴 대로 살 수가 없는 진정한 용자다. 이렇게. 예. 영석이 아버님 탈쓰고 춤추는 그 마음 참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은평의 머슴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진한 맛 박주민. 박주민 난리 났네. 박주민 세월호 관계자들이 도와주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날까봐 걱정하시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쪽 캠프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는 취재를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이 선거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이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박주민 세월호 가족을 이용했다 선거에 이용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걸 또 우려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같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섞여 계시면서도 전혀 드러내질 않았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오늘 누구누구가 온다. 음. 오늘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전혀 안 하셨어요. 저는 맨날 밖에서 도니까. 네 아내 그래서 상황을 며칠 지나고 나서야 네 매일 오시고 계셨구나. 세월호 가족분들이 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매일 예, 오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인형탈을 쓰신 그 영석 아버님도 네. 영석 아버님이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인사하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쉬는 타임에 저 어깨를 두들기시길래 인형탈을 쓴 채로. 인형탈이 그래서 인형탈이 와서 인형탈이 박주민의 와서, 어깨를 그래서 당연히 인사드리는 거죠. 인사드렸는데 딱 음. 벗으시니까 이제 영석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눈물 나셨겠어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죠. 정말 경빈 어머님이라는 분도 도라에몽 또 탈을 쓰시고 또 막 해주시고 4월이어서 서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형탈을 쓰면 땀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네 너무 그래서 덥죠. 경빈 어머님이 주실 게 있다고 잠깐 그 지퍼를 내려달라 그래서 네. 제가 그 도라에몽 탈에 지퍼를 옷에 지퍼를 내렸더니 그 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막 뒤적뒤적 하시더니만 요거를 밤새 만드셨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 4월 12일 날, 네. 13일이 이제 투표일인데 네, 이게 부엉이 모양인데 네 모든 그 불운을 쫓아낸다고. 불운을. 그래서 부엉이가. 이거를 꼭 하고 다니라고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뭘 주렁주렁 많이 달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4월 12일 날 주신 거. 경빈이 엄마가. 이건 4월 13일 날 주신 거. 어. 이건 4월 14일 날 주신 거. 네. 그래서 지금 다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걸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이제 경로당 어르신께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네.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한 두세 분 정도가 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다 빼라고 막 하시면서. 왜 빼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세월호가 싫으시다고. 왜 그 여행 가다 죽은 아이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되냐. 군인들은 돈을 한 번 못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종편에서 보도하는 식의 네.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그 내용으로 막 하시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막 때리시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선거 사무실 찾아오시라고 제가 잘 설명드리겠다.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봤더니 종로에서 저희가 이제 노동당, 녹색당 후보들을 이렇게 만나는 현장이었는데 택시 기사 한 분이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가 진보정당 얘기를 막 했더니 그때부터 악의 축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진보정당들은 절대로 찍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네. 인기를 끄는 것처럼 그런 보수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또 기존에 이제 시민운동하던 변호사하고 다르게 정치인은 그런 시민들 다 설득을 해야 되는 맞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도 제가 찾아오시거나 제가 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저는 네네. 충분히 설득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전형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무엇보다 이제 내일이 벌써 2주기예요. 네, 세월호 맞습니다. 참사 2주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잊지 말자고 했지만 또 언론 지형 보수 언론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박주민 당선자에게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가족들은 또 동거차도로 네. 떠났잖아요. 참담합니다. 정말 세월호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의 진실을 정말 밝힐 핵심 자리에 오르게 되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7월 말에 세월호 인양을 만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얘기했던 시기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문제는 특조위가 6월 말에 활동 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양이 되면 특조위가 그 배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든 19대 때 네. 저희가 이미 제출했던 가족분들이 청원하셨던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네. 관련된 내용이 담긴 네. 그 청원안이 예. 어떻게든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때 하면 해도 된다면은 제가 들어가서 일단 하겠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원 네. 구성이나 하면 7월이나 돼야 그렇죠. 돼서 그래서 19대 때 어떻게 좀 해야 돼서 당장 어제 몇몇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렸어요. 법사위 쪽에 계신 네. 의원님한테 이걸 좀 어떻게 또 특검 요청안도 올라가 있거든요. 법사위 쪽에 네. 부탁을 좀 드렸고 네. 마침 또 내일 세월호 네. 안산 행사에 김종인 대표가 참석을 하신대요. 음. 저보고 좀 옆에 있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종인 대표가요. 예. 옆에 왜 갑자기 앉으라고 친했어요? 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그 왜 갑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래요? 네. 저 세월호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는 좀 그런 것도 있구나.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과 네. 중요성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당내도 설득하고 네.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도 네. 열심히 설득을 네. 해서 예. 19대 때 어떻게든 좀 해서 예. 인양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모니터링하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19대 국회 때 2014년 7월 8월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당하는 모욕을 현장에서 네.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셨죠. 박주민 당선자 옆에 노숙하는 장면도 제가 같이 봤고 네. 그리고 사실 혈압약 좀 달라고 하는데도 국회 문을 못 들어왔죠. 닫아놓고 약이 못 못 들어오게 들어왔죠. 네. 했고 그 현장을 뚫으려고 은수미 의원이 구두가 다 시커멓게 되도록 막 싸우고 그랬던 현장을 저희 기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법 만들 때도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좀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과 반하는 결정들을 내려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19대 국회 안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계시는 건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19대이긴 하지만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정말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새누리당이 심판받았다. 새누리당 자체도 좀 그래서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좀 협상 가능성이 예전보다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이미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일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어요. 네. 물론 한석 차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거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예, 아니 이미 국민분들께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표를 그렇게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여전히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뻣뻣하게 군다면은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계속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을 위한 정치를 해오다가 결국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도 청와대는 두 줄 논평 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라고 논평을 내셨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게 첫 번째 줄이고요. 네. 두 번째 줄은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뭔 소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도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겸허한 한마디도 없는 청와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조선일보조차 조선일보가 좀 3단 제대로 하면 기사로 좋을 텐데. 네? 조선일보가 먼저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박근혜 정권 이제 1년 8개월 정도 남은 건데 네. 입장을 바꿀 것인가도 사실은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 근데 뭐 저는 새누리당이 네. 입장과 태도를 좀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음흠. 알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 패배가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도 없다고 생각하는 새누리가 상당히 큰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박주민 당선자의 어깨에 사실은 세월호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진실이 이제 걸려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번의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 다 국회 안에서 못했습니다. 네. 한 번은 무슨 시민단체 YMCA 회관에서 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배려입니까? 서울시에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음. 예. 그 특별법도 국회에서 만들었고 네. 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설명을 좀 전례가 했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외부 기관이 와서 그렇게 공간을 빌려서 한 전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특조위원들이.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말이 되나 싶어요. 여러 가지 민의가 반영되는 그리고 전당이고 네. 국회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무슨 전례와 관례를 자꾸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세월호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특검은 좀 될까요? 이제 20대에서 될까요? 이번에 근데 요청한 특검이 뭐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해경의 지휘 라인을 조사하겠다는 거라서 네.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사실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뭔가 그런 것이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자체가. 관련된 모든 세월호 이슈화 되는 건 관련된 모든 이슈가 제기되는 게 본인들에게는 뭐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뭐 해경 지휘 라인 뭐 조사하고 하는 것이 크게 뭐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의 7시간인데 이게 뭐 사적으로 뭐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에 소위 그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대로 풀린 게 없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어디냐, 국정원이냐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바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그 당선이 되시면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예. 뭐 9.11 때 부시가 조사를 받았죠. 9.11 위원회로부터. 네, 그 이유는 테러가 있은 후에 네. 이 최종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위기에 제대로 반응을 했는지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은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있겠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박주민 당선자가 끊임없이 청와대에 요구를 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대선이요? 아 내년 대선 돼야 된다. 예. 예. 정권 교체가 돼야 진실이 밝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시민들과 또 그 가족분들, 네. 그다음에 저 같은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건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이제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한 네. 발자국씩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가장 우선되는 건 하여튼 특조위가 제대로 좀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이 좀 선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 축으로 좀 서줘야 되거든요, 특조위가. 근데 조사. 너무, 예, 조사 예, 역할을 예. 해야 되니까. 근데 예. 너무 지금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곧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좀 세워놔야 그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야 다시 뭐 여론도 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특조위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이 가장 좀 시기적으로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정치인 박주민의 새로운 네.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일단 상임위는 또 어떤 상임위를 좀 하고 싶으세요? 벌써부터 이제 상임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은 못했어요. 음, 근데 원래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따르면 안행이, 안행이가 예.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표현의 자유와 아. 관련돼서 특히 집회 시위에 관심이 그렇습니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행이 쪽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일부는 좀 법을 했으니 법사위. 법사위는 생각 안 해봤냐라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네. 세월호니까 너 농해수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좀 결정돼야 보좌진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상임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러 상임위? 그 중복 상임위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법사위 하시면서 딴 상임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다 하세요. 네. 네, 많은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난 그 백남기 어르신 사태 때 네. 물대포에 아직도 지금 병상에 계시고 네. 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여전히 국가 권력은 사과나 뭐 반성은커녕 사과도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도 묵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어떻게 제가 그래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관리를 선진국처럼 대화 위주와 설득 위주로 변경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획득해야 사실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경찰로서도. 예. 그래서 이제 안행위에 제가 관심이 좀 많다는 거죠. 자치경찰제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교수님들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자치경찰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들인데 그렇죠.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경찰들을 아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별도로 채용하고 뭐 예, 이렇게 되는 맞죠. 건가요? 예.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예, 그렇군요. 수사권도 독립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맞춤형 서비스가 되죠. 예. 그렇군요. 지금은 다 국가가 운영을 하니까 네. 중앙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아하. 중앙 권력의 필요에 따라서 경찰력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 경우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진 않죠.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력 남용도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해소될 수도 예. 있겠네요. 그 점에서는 표창원 교수하고 좀 같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 못 나눴습니다. 예. 근데 경찰대 출신이니까 네. 예, 그런 부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의 19대 국회 아니 20대 국회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협치의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지방자치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려면 그 중에서도 제1호 법안은 또 뭘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호 법안, 2호 법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순서가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기적인 문제겠죠. 시기? 예. 예. 가장 급한 걸 먼저 내야 되겠죠. 가장 하고 싶은 거보다. 가장 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조위 운영 시한이 세월호. 있으니까 19대 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20대 때 그걸 제일 먼저 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뭐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선거 2030 세대의 반란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나요? 2030?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졌어요. 20대 투표율이 13
13%포인트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5,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20, 30대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에는 20대에서 13%나 높아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에 대해서 맞네요. 심판론이 집중 제기된 선거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청년들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활동도 해오시고 예,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청년 정치의 복원. 이제 사실 젊으시잖아요. 지금 그 액면가하고 다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청년 정치의 복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도 좀 낮추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게끔 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 때문에 헌법 소원도 했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긴 졌지만.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왔었었는데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거고요. 특히 지역에 가니까요. 네. 은평갑에 젊은 당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답답해하는 젊은 당원분들. 그리고 또 은평갑이 의외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좀 싸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세요. 오마이뉴스 기자들 그 동네 많이 살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에서부터 뭔가 대화를 나누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거운동 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응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좀 이렇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 공동체를 좀 새롭게 젊은 층으로 좀 복원해보는 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게 정말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게 그래요. 거대한 바다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대한 바다인데 아주 촘촘하게 진짜 60년 된 조직답게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군데 다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나 저기.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다를 한번 진짜 그 직접 몸으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잘 좀 엮어가지고 좀 뭔가 진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이 이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은평이 네. 그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산악회, 축구회, 배드민턴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노령인구들이 많아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분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커뮤니티가.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릇들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정말 제가 발로 좀 뛰어다니면 네네. 많은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예. 뭔가 저 축구, 배드민턴, 산악회는 하나씩 다 가입할 생각이고요. 아니 원래 교회도 다니고 교회? 교회도 정말 많고 예. 사찰도 좋은 사찰들이 세 군데나 있어요. 거기 그래서 북한산 밑에 좋잖아요. 예. 동네가 살기가. 그래서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아니 그 인권 변호사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며칠 사이에.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기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운동가죠. 그렇죠.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향이 인권이었죠. 그렇죠.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인권이었죠. 역시 방향과 지향점은 바뀌지 않고 운동이라는 방식도 안 바뀌는 건데 그 방식을 예전처럼 거리에서 외치는 거냐, 사람들 만나는 거냐, 커뮤니티 내에서 이 차이가 좀 달라진 거겠죠. 예전에도 지역 활동가분들은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의 활동도 하겠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방식인데 네. 이제 터가 마련됐으니까 어. 저희 짝꿍도 굉장히 그런 거 원했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과 같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 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은평 갑구가 박주민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동네가 많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뀌면 좋은데. 예, 바뀔 거예요. 네.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인권 변호사 그리고 또 그동안 소수자 인권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대변도 많이 해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권 감수성을 잃지 않으시면 따뜻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제가 사실 놀랐던 게 네. 그 이번에 이제 은평 지역에 가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세월호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저희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2일 날
12일 날 이제 10시 정도 네네. 공식선 그러니까 저희 선본 차원에서 공식선거 운동 마쳤는데 마지막 유세라고 마쳤는데 네. 마지막 유세 끝나면서 어떤 노래를 다 같이 불렀냐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 200명이 길거리에서 진짜. 예, 다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선창을 하니까 그렇게 쫙 다 부르시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던 그 예. 운동원들부터 시작해서 당원분들이 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하다. 건강하다. 전율이 일어나네요. 예,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이제 4.16이 다가오니까 저희 선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아서 다 배지를 다 달더라고요. 배지를 달고 팔찌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배지 아니면 팔찌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 이쪽은.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어떤 건강함이라는 게 뭐 육체적 건강함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이번 선거 어떻게 보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명운이 걸린 선거였어요. 근데 그 결과로 절묘하게 3당 체제를 국민의 뜻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또 이제 새누리당이 2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 제3당으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3당 체제가 가져올 정치의 변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네, 어떤 맞습니다. 사회를 만들 맞습니다. 것이냐 비전 논의 네, 이런 건데 맞습니다. 우리 정치 안에서 그런 게 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야권 내에서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를 놓고 아마 네. 첨예하게 경쟁을 하겠죠. 근데 이 벌써부터 좀 되는 것 같아요. 경쟁만 가속화되다 보면 지금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할 건 진짜 일하고 서로 네. 협조해서 대선 후보 문제는 좀 따로 고민하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하고 다방면으로 좀 얘기하면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도 네. 우리 당뿐만 아니라 그 다른 당하고도 얘기를 좀 긴밀히 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옛날 싸움만 하지 말고 뭔가 일이 되게 대안을 가지고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 네. 그런 정치가 좀 되면 국민들도 정치 많이 들여다보고 응원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권이 과반이 되니 일이 되는구만. 오히려 일이 되네. 네, 라는 느낌을 줘야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이 누가 나오든 당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야당 대통령이 네, 네.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네.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경쟁만 하지 말고 우선 일을 하자. 일을 네. 해서 성과를 내자. 그리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가 공정하게 되든. 경쟁해가지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돼서 국민의 뜻을 좀 물어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과제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도가 있어요. 진짜 대선에선 결선 투표제도가 있으면 평상시에 쭉 각자 진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예. 투표는 그냥 나가서 열심히 또 선거 때는 열심히 선거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이외에 이제 모든 사회 개혁 또 정치 개혁 이슈들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치인이 되시려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박주민 당선자님은 몸이 2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은평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진을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좌진을 늘려서 은평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네. 당연히 중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월호나 제가 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사회단체들하고 해왔던 또 여러 가지 네. 제도 개혁 관련돼서 해왔던 모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든 다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삼각축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고 이 삼각축을 담당시키려니까 지금 배정되어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숫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냥 꿈만 큰 거죠. 아니 아니 그래도 이제 세비는 일단 챙기고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욕심. 원래 벌었던 만큼만 벌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돈까지 더 벌어야 될까요? 아이고 이뻐라.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당선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10시에 당선증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지금 가야 들었어요. 돼요. 네.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셔야 되는데 끝으로 이번 그 선거 결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정치 보여드리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국면이 끝나면 다시 또 모셔서 예.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지금 네. 졸린 것 같아. 그 일단은 뭐 당선 소감을 여쭤보셨나요? 당선 소감 제일 앞에 했고요. 아, 예. 앞으로 어떤 정치 보여드리겠다. 아, 예, 예. 포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국회 문에 버티고 서서 문이 안 닫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치와 사회 간의 그 교량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가 원했던 그런 여러 과제들이 정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과 이제 계속 얘기 나누면서 교량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운동사회에 있는 운동가 선배들이 박주민 변호사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그닥 만족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로 가면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고 또 정치로 가면 또 사회운동에서 하던 그런 순수성이 없어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과연 되겠냐, 배지를 할 수 있겠냐, 어려울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도전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네. 많은 사회단체들이 또 박주민 변호사를 바라보고 또 응원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들을 부응하는 좋은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